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일상의 균열이 일어났는데 평생이 행복해졌습니다. 뇌리에 꽂히는 한마디로 이런 일을 겪게 돼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됐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중2, 고1 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남편은 저랑 똑같이 40대 평범한 직장인 애들 아빠예요. 남편이 정말 일도 잘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인데 승진을 통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앉혀놓고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이쯤 되면 슬슬 승진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아? 당신이 성공한 프로젝트가 몇 갠데 왜 아직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이러면서 회사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니까 남편이 뒷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싸바싸바 좀 하고 아부 좀 떨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하겠어. 상사들 따로 만나서 낚시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 걸 안 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그런지 나보다 일 못하는 놈이 먼저 승진했더라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들은 순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제가 이런 식으로 남편을 닥달해봤는데요. 당신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낚시도 하고 골프도 하러 가자고 하면 되지. 늦게 들어와도 되니까 상사들이랑 술도 한잔하고 오고 주말에도 나가도 되니까 약속 좀 잡아. 제가 이랬는데도 남편이 해보겠다는 대답만 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혼자서 맡은 일을 묵묵하게 하는 편이고 사내 정치 같은 걸 못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애는 아니니까 이런 요구도 해봤었거든요. 여보,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봤어? 가만히 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회사 분위기가 그러면 친한 척이라도 해봐야지. 안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해봤었지만 사람이 타고난 게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어요? 전 남편이랑 반대로 발도 넓고 사교적인 편이라서 한번 나서봤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얼마 전에 부장으로 승진하게 됐는데 제가 남편 승진에 한몫하게 된 거예요. 제가 남편 내조와 외조를 팍팍 해줬거든요. 남편 직속 상사들에게 해마다 김치에서 갖다 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상사들이랑 맨날 같이 밥 먹으니까 입맛을 대충 알 거 아니에요. 남편이 요즘 물가 비싸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상사들이 맛있어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도시락을 하나씩 더 싸주고 그랬어요. 물론 남편한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내조한 티도 냈었죠. 이거 당신이 상사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했잖아. 한 입씩 먹어보라고 일부러 넉넉하게 쌌으니까 가서 가운데 펼쳐놓고 같이 먹자고 생색도 좀 내고 그래. 제가 이러니 남편이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고마워하더라고요. 남편이 야근을 할 때면 전화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은근히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야근한다고 문자 보냈던데 상사분들도 야근하시나? 누구누구 계셔? 이번에도 이사님이랑 상무님도 계시고? 남편이 상사분들이 대부분 계신다고 하길래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커피를 사들고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상사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 몇 가지를 골라서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남편이 살짝 놀란 눈치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뭐야? 갑자기 왜 말도 없이 왔어? 웬 커피를 이렇게 많이 사왔고? 내가 오늘 야근해서 늦게 들어갈 거라고 해서 사온 거야? 남편이 이러면서 제가 들고 있던 커피를 하나 정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하나씩 꺼내 놓으면서 이랬어요. 상무님이랑 이사님께 드리려고 샀지. 다들 야근하시는데 고생 많으시잖아. 요즘 야근이 잦아서 당신도 피곤할 텐데 같이 마시라고.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약간 쑥스러워하면서도 고맙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날 제가 남편이 못한 아부 좀 떨다가 상사분들이랑 안면 좀 텄었는데요. 그 후로 제가 오지랖 좀 부려서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걸 만들었어요. 상사들은 물론 상사분들 와이프랑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어느 집이나 마누라 입김이 어느 정도 한몫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에서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상사분들이나 와이프분들 연락처도 따서 핸드폰에 전부 다 저장해 놨었죠. 이런 식으로 남편이 잘 됐으면 해서 날마다 때마다 다 챙겨줬었어요. 이렇게 제 노력이 빛을 발해서 승진과 동시에 서울로 발령이 났는데요. 예산 촌년이 서울에 입성하다니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죠. 제가 결혼한 뒤로 재택근무만 하고 있어서 애들 아빠 일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 준비도 빠릿빠릿하게 했었는데요. 이삿짐 센터 불러서 1차로 대거 이삿짐이랑 식구들이 먼저 올라갔었어요. 남은 이삿짐이 조금 있어서 1톤짜리 용달 트럭 하나 불러 저 혼자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삿짐은 다 챙겨서 먼저 갔는데 구석에 놓인 가족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장 이사를 했어가지고 이걸 못 보고 가셨구나 하고 제가 챙기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용달 아저씨가 가족 사진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사모님 가족분들이신가요? 이분이 남편분이시죠? 자식들도 그렇고 참 단란해 보이네요. 사이가 많이 좋으신가 봐요. 아저씨가 이러셔서 얼른 뒤를 돌아봤죠. 전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가족 사진 찍었을 때 부부 싸움에 애들 싸움에 쌩 난리를 치고 간 다음에 억지로 찍은 거라고 쉴 틈 없이 썰을 풀어놨는데요. 아저씨가 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어색하게 눈을 피하고 말더라고요. 전 이 집 말고도 또 다른 집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서 바빠서 그렇구나 했죠. 그래서 서둘러 남은 이삿짐을 마저 정리하고 나서 용달 아저씨 트럭을 타고 갔어요. 그 당시에 가면서 남편 자랑을 엄청 했는데요. 남편이 일을 참 잘하는 양반인데 인맥 관리 이런 것에 서툴러서 겉돌기 시작하니까 승진을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상사들 도시락도 싸주고 야근하면 커피 사가지고 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하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그런데 용달 아저씨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땀을 엄청 흘리고 손도 파르르 떠는 것도 봤죠. 제가 눈치가 100단, 아니 억단이거든요. 몇 분 동안 힐끔힐끔 쳐다본 결과 용달 아저씨 상태가 이상해 보이니까 바로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아저씨, 지금 낯빛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잠시 쉬었다가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잠깐 휴게소 좀 들리게요. 이러다 사고 나겠어요. 아저씨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휴게소 쪽으로 방향을 틀어 잘 들어가더라고요. 주차장에 겨우 차를 세웠길래 제가 재빨리 차에서 내려서 아저씨한테 드릴 물이랑 껌 같은 걸 사러 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차로 갔는데 아저씨가 약간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얼굴을 막 살펴보면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거든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엄마야, 식은땀 좀 봐.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갑자기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무리하지 마시고 많이 아프시면 119를 부르자고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이런 식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된 후로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공황장애를 앓게 됐거든요. 방금 오시기 전에 약 먹어서 이제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남편분 믿으세요?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저씨가 이러셔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막 뭐라 했었죠. 네?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갑자기 왜 저희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아저씨가 고개를 푹 떨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셔서 느낌이 너무 쎄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한 20분만 더 있다가 출발하죠. 그럼 약 기운도 돌아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댄 다음에 말을 많은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나선 아저씨가 괜찮아질 동안에도 차가 출발해서 다시 서울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도 아저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서울집에 다다랐을 때 용달 아저씨가 핸드폰을 쓱 내밀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대로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남편분 믿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제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싶으실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아저씨가 이러면서 녹음한 파일을 트는데 그걸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남편이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이러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자기야, 우리 영지 뭐하고 있었어? 오빠가 이제 영지 있는 데로 갈 거니까 좀만 기다려. 나 기다리느라 많이 더웠지? 남편이 이러니까 영지라는 여자도 막 애교를 떨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랑 영지라는 여자가 너무 알콩달콩 연인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남자 목소리는 남편 목소리 같은데 여자 목소리는 누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애기 엄마 남편분이 영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 말하는 거죠? 이 여자 제 딸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의 가장 밑바닥을 보게 된 거죠. 아저씨 딸이 계약직으로 올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들어갔대요. 근데 제 남편이 아저씨 딸을 꼬시면서 이용해 먹고 갖고 놀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아저씨 딸이 생을 마감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했어요. 지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이 아저씨 딸을 이용해 먹었다고요? 저희 남편이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제가 이러면서 안 그래도 아저씨한테 안 좋은 예감을 받고 있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자 아저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 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서랑 일기장에 애기 엄마 남편분이랑 있었던 일들을 다 남기고 갔어요. 아저씨가 이러길래 숨이 막히고 가슴이 막 떨려오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아저씨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쪽 남편이 제 딸한테 와이프랑 이혼 중이라고 이야기했대요. 그쪽 남편이 와이프랑 숙려기간이라고 하면서 우리 영지한테 진지한 만남을 요구했다고요. 제 딸이 그쪽 남편의 뱀의 혀에 놀아난 건지 그 말을 듣고 그쪽 남편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팔자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똑똑히 들었는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이랬거든요.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정황도 없었는데 무슨 바람이고 불륜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사 가다가 이런 봉변이 다 있나. 제가 이러니까 아저씨 입에서 이보다 더 어마무시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러냐고요? 아저씨가 글쎄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아직 남은 이야기가 더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그쪽 남편이 제 딸이랑 진지한 관계로 발전이 되어가니까 제 딸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그쪽 남편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쪽 남편은 물론 회사에서 인정받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쪽 남편의 업무를 돕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모든 직원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남편이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해본 적도 없고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었는데 이사님이 나서서 일했다는 거예요. 김 부장, 이것만 성공시키면 승진할 수 있어. 내가 자네 생각해서 맡기는 일이니까 많이 힘들면 영재 씨랑 같이 해봐. 영재 씨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이 일 관련해서 잠깐 했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남편이 냉큼 하겠다고 나섰대요. 처음에는 남편이 아저씨 딸한테 단순한 행정 업무나 보고서 정리 정도만 맡겼대요. 그런데 남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영역의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저씨 딸이 몇 개월이라도 해본 적 있다고 남편보다 더 능숙해 보이니까
점차 남편이 맡아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 관리나 클라이언트와의 소통까지 떠넘겼다는 거예요. 아저씨 딸이 아무리 남편에 비해 사회생활해 본 경험이 적다고 해도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딸이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대요. 내가 이 프로젝트 책임자도 아닌데 이것까지 해도 돼? 이건 자기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괜히 내가 했다가 일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저씨 딸이 이러면서 걱정되니까 일을 다시 분배해보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식으로 입을 털었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올라갈 거고 나중에 자기 성과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을 해두면 정규직도 할 수 있을 거니까 차분히 해보자. 남편이 이랬다고 하는데 문제는 남편이 맡아야 할 프로젝트 중 하나가 대형 클라이언트와의 계약 관련 일이었대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이 일부러 책임을 회피하며 아저씨의 딸에게 모든 걸 떠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딸은 남편이 직접 나서야 할 중요한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일까지 처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중요한 법적 조항을 잘못 기재하는 일이 발생했대요. 남편은 이 상황을 알면서도 아저씨 딸의 잘못으로 책임을 돌리려 했고 아저씨의 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실수로 인해 회사는 대규모 계약을 잃었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게 되었대요. 회사는 모든 책임을 아저씨의 딸에게 전가하며 해고했고 손해배상 금액 역시 딸이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 상황에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발을 뺐고 아저씨의 딸의 계좌에는 압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아저씨의 딸은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인생이 망가진 거죠. 그 후에 아저씨의 딸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부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오빠, 회사 일이니까 오빠도 알겠지만 나 해고만 당한 게 아니야.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고 계좌에 압류까지 당했어. 자기만 믿고 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이러지 말고 제발 도와줘. 아저씨 딸이 이러면서 연인 사이에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하소연을 했대요. 근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바로 이별을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괜히 네 연락 피한 거 아니고 외면했던 거 아니야. 우리 그냥 헤어지자.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내 이야기하거나 뭐라도 폭로하면 두고 볼 거니까 알아서 해. 유부남 꼬시는 여자라고 소문내기 전에 처신 잘하라고. 나 사실 와이프랑 이혼할 거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거든. 난 죽어도 이혼하고 너 만날 생각 없으니까 소송 당한 거든 압류가 들어온 거든 너 알아서 처리해. 남편이 이러는데 어떤 여자가 울분이 안 터지고 속이 부글부글 안 끓겠어요. 아저씨 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치고 공갈을 할 수가 있어? 날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사귀자고 한 거야? 나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아저씨 딸이 전화기가 터져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안 좋은 예감을 느꼈나 봐요. 아저씨 딸이 악을 지르든 말든 전화를 뚝 끊어버린 뒤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대요. 아저씨 딸이 무슨 수를 쓰기도 전에 남편이 회사에 아저씨 딸이 유부남 꼬시는 불려시라고 소문을 낸 거죠. 결국 아저씨 딸은 우리 남편과 연애할 때 찍은 사진과 함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증거도 없고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인 아저씨의 딸도 세상을 떠났으니 우리 남편을 업무상으로든 손해배상으로든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아저씨는 제 남편의 얼굴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본인 딸 대신 복수를 해주려고 제 남편의 들어온 행태를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저랑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용달 아저씨랑 만나게 된 것도 우연 같아 보이지만 어찌 보면 건너 알 수 있었던 사이였기도 해요. 우리 가족이 살았던 동네가 작기도 했지만 이 동네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선망의 회사이자 가장 많이 다니는 회사이기도 했거든요.
울산이나 광양 같은 곳처럼 대표적으로 큰 회사가 자리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말만 하면 다 아는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런 동네를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 이 동네에서 꽤나 오랫동안 살면서 용달리를 하신 아저씨네 가족을 만나긴 어렵지 않았던 거죠. 아저씨 딸도 남편 회사에 취직해 엄청 좋아했다고 들었거든요. 남편이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한참 어린애한테 그런 짓을 저질렀다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저씨 딸이 소송당한 서류랑 유서까지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서류들을 들고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변호사랑 상담하느라 서류랑 유서를 디지털화해서 핸드폰에 저장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가 보여준 핸드폰 속 서류들을 본 순간 아저씨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야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저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와, 남편이 진짜로 그런 짓을 저질렀다니.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저씨,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이러면서 아저씨가 휴게소 가기 직전에 그랬던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진실을 공개해서 우리 딸을 버린 놈 가정도 깨뜨리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이건 죽은 딸이 주는 기회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게다가 아저씨께서 제게 남편과 아저씨 딸이 나눈 통화 녹음된 걸 보내준다고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알려드렸는데 녹음 파일을 보내주는 아저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너무나도 차분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걸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애기 엄마 남편이 이런 짓을 한 놈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제 선택은 사모님 몫이에요. 아저씨가 이러면서 보내준 녹음 파일을 확인하는데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영지라는 여자의 나지막한 웃음소리, 뒤로 갈수록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여자의 울음소리까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렸다니. 모든 충격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에 바친 채로 이런 식으로 말을 내뱉어버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혼감 아닌가요? 아저씨가 하신 말씀을 몇 번이고 되짚어봐도 너무 배신감이 들어요. 제가 남편 놈을 그 자리까지 어떻게 앉혀놨는데 어쩜 저 몰래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이대로 가만히 못 있어요. 어떻게든 남편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남편을 참교육시켜주고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서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말한 것처럼 남편 인생을 망쳐버릴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제가 안 그래도 부부 동반 모임까지 만들어서 남편의 상사들과 친분이 두터워진 상태잖아요. 제가 업무폰이랑 개인폰을 따로 쓰는 편인데 업무폰 번호는 제 회사 사람들만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폰으로 남편이 아저씨 딸과 어떤 부도덕한 일을 했는지 상사들에게 익명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싹 다 문자를 돌렸어요. 제가 문자만 보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착잡해 보이는 목소리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보통 문자나 톡으로 많이 대화를 나눴었지 제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깜짝 놀라셨죠? 이사님이 이러시면서 뭔가 말하길 망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우선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요. 네, 이사님, 오랜만이네요. 요즘 바빠서 모임 자리도 잘 못 오시던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설마 회사나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제가 이러니까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말이죠.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알고 있으세요? 누군가가 정체도 안 밝히고
문자로 완전 폭탄 발언을 했거든요.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보나마나 지들끼리 수습하려다가 이야기가 새어나가고 남편 뒷담화하다가 말이 새어나갔겠죠. 상사들이 회사 이미지가 망가질까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쩌겠어요. 어떤 집단이든 간에 꼭 한두 명은 입이 가벼워서 말이 새어나가고 그러잖아요. 이사님이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상황 파악이 됐지만 제가 눈치 못 챈 척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거든요. 무슨 소문이 도는데요? 남편이 요즘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자주 못 봤는데 설마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제가 이러면서 남편이 무슨 실수라도 한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사님이 조용히 목소리를 낮춘 채 이러시는 거예요. 김 부장이 계약직으로 들어온 나이 어린 여직원한테 이혼할 거라고 거짓말 친 뒤에 회사 사람들 몰래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김 부장이 여직원한테 모든 일을 떠맡기다가 손해배상 소송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여직원은 결국 회사에서 잘리고 압류의 소송에 시달렸는데 김 부장이 그 여직원이 유부남을 꼬신 불효시라는 소문까지 내는 바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이사님이 이후로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 남편이 저지른 일이 회사 내에서 큰 이슈가 됐고 또 한 번 승진 심사에 들어가 있던 남편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남편의 승진을 무기한 보류하거나 아예 무산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저씨 딸을 꼬시려고 이혼할 거라고 속여서 부하 직원과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떠넘기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곧 회사 내에 퍼지게 됐대요. 거기에 남편은 능력이 없어 와이프인 저랑 계약직으로 들어온 부하 직원 등에 업혀 승진을 한 거라며 하남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전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남편이 회사에서 고립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남편이랑 같이 밥도 안 먹어주고 말도 안 섞어줘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대요. 고립이랑 낙동강 오리알 신세만 됐게요. 지금 승진해서 서울로 발령난 게 취소까지 될 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사님한테서 남편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네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이사님께는 이런 식으로 말한 다음에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후에 남편 놈이 어떻게 할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저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자기가 고소당하고 해고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던 와중 제가 일부러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버렸는데요. 여보, 요즘 일이 바빠서 시부모님도 잘 못 뵈러 가고 그랬잖아. 오랜만에 시댁 모임 자리 좀 갖자.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우리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제가 이러면서 언제가 좋을까? 이번 주 주말에 만나자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자기 사정이 이렇다는 말은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일이 바빠서 안 돼. 내가 지금 부모님 만나서 식사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무슨 모임 자리를 가지자는 거야. 남편이 이런 식으로 괜히 짜증을 다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그러든 말든 이렇게 밀고 나가 버렸어요. 무슨 일이 바쁜데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데. 당신 상사분들 와이프분이랑 이야기해보니까 요즘 회사 일이 한가해서 여행도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내가 지금 우리끼리 놀러 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효도하러 가자는 거잖아. 이사님 와이프분이 그러는데 당신도 한가한 상황이라 지금 연천에서 여행 다녀오라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 치니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결국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알겠어. 부모님 뵈러 가자. 저번에 갔던 식당 엄마가 좋아하시던데 당신이 거기 예약해. 부모님께 연락도 당신이 하고. 이런 식으로 시댁 모임 자리를 가지자고 하길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 돌리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남편 말대로 어머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던 고급 식당을 예약했죠. 물론 남편 돈으로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시간이 된다길래 어머님이 만족스러워했던 식당을 예약할 테니 거기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1시 딱 그 시간에 맞춰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제가 시간 맞춰서 가니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모든 걸 폭로해버린 거예요. 시모 앞에서 대놓고 남편의 민낯을 이런 식으로 낱낱이 드러내버렸거든요. 어머님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들이 사실은 이런 부도덕한 인간이었던 거 아세요? 남편이 저 몰래 나이가 한참 어린 여직원한테 저랑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말하고 곧 있으면 이혼한다는 구라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직원을 꼬셔서 사귄 것도 모자라 여직원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가 일이 잘못되니까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씌웠대요. 그 여직원이 도와달라고 간청했는데도 무시해버렸어요. 무시만 한 줄 아세요? 그 여직원이 폭로해버릴까봐 유부남 꼬시는 불려시 같은 가시네라고 소문을 냈대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남편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요. 남편이 저는 물론 새파랗게 어린 여직원의 인생까지 망쳤다는 게 믿겨지세요? 이렇게 꽁꽁 감춰둔 더러운 진실을 공개해버리면서 남편을 망신시켰는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아저씨한테 전달받은 녹음본을 틀어버리니까 시댁 모임 자리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남편 덕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남편이 모든 걸 제공하는 것처럼 행동했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저를 하대했냐면 시어머니께서 시댁 모임 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예, 우리 아들이 네가 차리는 밥상이 영 부실하다고 하더라. 너는 우리 아들 덕분에 산 줄 알아야지. 우리 아들처럼 잘난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네가 내조 좀 잘해주고 헌신 좀 해.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황당해서 뒷골이 확 땡기더라고요. 아니, 저도 재택근무를 해서 집안에서 1인분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척이 없잖아요. 솔직히 집에서 일한다고 남편보다 집안일이랑 육아도 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없게 이런 사실들을 전부 다 말해드렸는데요. 어머님, 저도 돈 벌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집에서 일하는 것뿐이지 회사 다니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심지어 청소나 빨래, 애들 챙기는 건 제가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상 같은 건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잘 차려야죠. 맞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머님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유도리 있게 제 입장을 펼친 건데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 표정이 확 굳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일하는 애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니? 원래 아내는 남편 말을 잘 들어야 해. 네가 이만큼 편하게 사는 것도 우리 아들 덕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지.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모임 자리에서 집안일, 육아 문제가 나오면 어쩌다 한 번씩 저를 깎아내리곤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거기다 시모가 더 망한 게 뭔 줄 아세요? 시모가 자기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 잘리게 생겼으니 완전히 망한 거죠 뭐. 시모가 이런 상황이니 가만히 있었겠어요? 시모가 남편이 아저씨의 딸한테 저지른 짓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식으로 쌍욕을 갈기시는 거예요. 뭐? 은서가 며느리가 한 말이 사실이냐? 네가 진짜로 며느리 몰래 그런 짓을 저질렀어?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 짐승 새끼만도 못한 놈아. 네 마누라 두고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한테 그러고 싶어. 시모가 남편을 끌어당기며 이렇게 막말을 퍼부으니까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말렸어요. 그러면서 신우가 간신히 이성의 끈을 꽉 잡은 채로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일단 진정해봐. 오빠 말도 들어봐야지. 말도 안 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녹음본이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 오빠, 새언니 말이 맞아?
진짜로 오빠가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여직원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신우가 이랬는데 남편이 무슨 말을 꺼낼 수 있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신우가 입을 떡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모가 남편 등짝을 마구 내려치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이런 놈을 아들이라고 키운 게 너무 수치스럽다. 난 그동안 널 정말 잘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난 이제 어떻게 얼굴 들고 살라고 그랬어. 이러는 시모를 겨우 뜯어말린 사이 이번엔 시부가 남편 얼굴에 물을 확 뿌리셨어요. 남편이 물을 맞고 깜짝 놀라서 몸부림을 치다가 뒤로 철푸덕 넘어지니까 아버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못난 놈. 머리가 모자란 놈도 아니고 어찌 그런 짓을 해? 네 같은 건 우리 집안 사람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말아라. 집도 찾아올 생각하지 마. 남편이 이렇게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치욕을 겪게 됐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얼른 몸을 일으켜서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회사 사람들이 연락한 거야? 난 당연히 당신이 모르고 있는 줄 알았어. 알았으면 말을 해주지. 내 이야기 좀 들어보고 폭로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남편이 뻔뻔하게 이러길래 제가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줬어요. 그리고 아주 속 시원하게 이런 으름장을 날려버렸죠. 회사 상사들한테 당신이 한 짓을 전부 다 꼰지른 사람이 나야. 얼마 전에 이사 갔을 때 만난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전부 다 말해줘서 알게 됐거든. 당신, 내가 모르고 있었으면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말 안 하려 했지?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사니까 이혼하자. 남편이 제 말을 들은 순간 제 다리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면서 이런 식으로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그런 짓을 한 건 정말 뉘우치고 있어. 이미 회사에 소문 쫙 나서 벌 받고 있다고. 승진도 물 건너가게 생겼다니까.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해주라.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말자. 남편이 이렇게 막 사정을 하고 있길래 제가 남편을 발로 쳐버렸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직언을 날려버렸죠. 네가 나 몰래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봐달라고 하냐?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꺼져. 제가 이러면서 이런 것을 남편이라고 챙겨준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이러지 말고 제발 진정 좀 해봐. 내가 사과하고 있잖아. 당신이 지금 화가 나서 내 사과가 안 들리는 모양인데 일단 우리 화를 잠재우고 말해보자. 남편이 이러면서 제 손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손을 확 떨쳐내면서 이렇게 윽박지르고 말았어요. 네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진정을 해? 지금 네 데리고 집으로 가서 소리 질러볼까? 예전에 살던 우리 동네 가서도 동네방네 소문 다 내서 쪽팔리게 해줄까? 그러면서 아까부터 숨기고 있던 녹음기를 꺼내들었죠. 경찰이 증거가 없어서 남편을 고소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증거야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계획한 것들을 폭로해버렸어요. 용달 아저씨가 그러더라. 증거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도 못했다고. 내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옷 안에 녹음기를 숨겨놓고 있었거든.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한 거 전부 다 녹음됐으니까 고소당할 준비나 해. 잘못했다고 빌었으니 네가 직접 자백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부인해봤자 소용없어.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도대체 무슨 죄로 고소를 할 거냐고 반박하는 거예요. 남편을 고소할 건 엄청 많았어요.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명예훼손 등 이것만 해도 4개였거든요. 제가 이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이런 식으로 저를 말리는 거예요. 아니, 날 진짜로 고소한다고? 제발 하지 마.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딨어. 이제 나 용서해주고 재훈이, 재민이를 위해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 재훈이랑 재민이 아빠 없이 키울 생각이야?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대화를 잘 해결해보려고 해야지. 남편이 끝까지 제 바지가랑이에 매달린 채로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면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짓이 너무 양심이 없고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폭발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남편이 마누라 몰래 바람 피우고 새파랗게 어린애 꼬셔서 저 세상 가게 만들었는데 대화로 잘 해결해보자고? 나중에 애들이 들으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제가 이러면서 애들이 성인이 되면 전부 다 이야기해버릴 거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남편 낯빛이 거의 백지장이 되더니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왜 그래? 여기 식당인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러는 건데? 다들 쳐다보잖아. 이러다 소문나면 당신도 쪽팔린다고.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이래?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서 펄쩍 뛰다가 제가 계속 그러니까 혼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헐레벌떡 달아나는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모가 눈치를 보며 제 쪽으로 오더니 이렇게까지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라. 내가 미안하다. 제발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주라. 내가 잘못했고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 우리가 전부 다 인정할게. 아무리 그래도 딱 한 번이잖니.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이럴 거냐? 이렇게 이혼해버릴 거냐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실수하는 거니까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봐주라. 우리도 며느리 네가 인생을 살면서 큰 실수 한 번 하게 되면 우리가 가족이니 다 품어주고 이해해줄게. 시모가 덜덜 떨면서 이러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막 일침을 날려버렸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이라면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실수는 죽어도 안 하거든요. 누가 들으면 남편이 본의 아니게 저한테 실수를 한 줄 알겠어요. 게다가 이건 실수도 아니고요. 남편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사기에 가까운 거라고요. 전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바람에 제가 이런 일까지 겪게 되고 완전 속았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사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자랐는지 알겠네요. 이런 잘못도 감싸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남편 놈이 이런 인간인 거 아니에요. 어머님, 부끄러운 줄 아세요. 시모가 제 말을 쭉 들으면서 점점 사색이 되어가더니 정적이 흐르자 막 도리질을 해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죠. 아니다. 우리 아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 아니야. 우리 삼자 대면에서 이야기 좀 해보자. 대화를 해보면 너도 생각이 바뀔 거야. 그동안 산 정이 있으니 무작정 이혼하겠다고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 시모가 이러니까 이가 으득으득 갈렸어요. 정말 턱에 근육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분노하다가 이렇게 전곡을 찔렀는데요. 저보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런 시집살이와 막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 불리해지니까 이러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더 이상 제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러니까 어머님이 바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거예요. 제 바지가랑이까지 잡고 이런 식으로 아주 사정에 댔죠. 미안해라. 내가 은근히 무시하다가 네가 따지고 들면 대놓고 하대한 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못난 애미라서 그렇고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아들놈이 저렇게 된 거니까 한 번만 봐줘라. 아까 우리 아들이 손주들 이야기 꺼냈었잖아. 애들을 생각해봐라.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네가 정 그렇다면 애들이 전부 다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이혼해라. 시모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절 설득하려고 하길래 바로 뿌리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곧장 집으로 가서 현관문 밖으로 남편 짐을 전부 다 내놓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꿔버렸는데요. 이삿짐 센터에는 제가 직접 연락한 거라 아저씨나 저나 서로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아저씨한테 남편이 자백한 녹음본도 보낸 다음에 이런 문자를 보내버렸어요. 아저씨, 시댁 식구들 모임 자리에서 남편이 한 짓을 전부 다 폭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녹음해뒀었는데 자백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아저씨께 제가 녹음한 걸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로 그동안 못한 고소 꼭 해버리세요. 제가 이런 연락을 취하니까 아저씨도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서 제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와중이었어요. 그날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울려서 확인해보니 용달 아저씨인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저씨께서 이런 소식을 다 알려주셨어요. 사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증거도 없고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인 제 딸도 세상을 떠났으니 김은석 그놈을 처벌할 수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사모님이 주신 녹음본 덕분에 김은석 그놈을 고소할 수 있게 됐어요. 수화기 너머로 이 희소식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그래서 제가 남편을 무슨 죄로 고소하셨냐고 물어봤거든요. 역시나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회사랑 아저씨가 고소만 한 거라서 이게 전부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남편이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 될 거래요. 일단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 남편이 자신의 승진과 업무적 이익을 위해 아저씨의 딸을 이용했잖아요. 특히 책임자인 남편이 중요한 업무를 계약직인 아저씨 딸에게 떠넘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거죠. 남편이 직접 처리해야 할 계약서 작성 등의 중요한 업무를 아저씨의 딸에게 맡기고 이를 통해 회사가 손해를 보게 한 점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대요.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적으로 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해 회사나 단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하니까 고소를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처리하는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배임죄로 고소될 수 있을 거래요. 그리고 사기죄 같은 경우 남편이 아저씨의 딸한테 이혼할 거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를 통해 아저씨 딸이 남편의 업무를 돕게 만든 것이 사기죄에 해당된대요. 남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아저씨 딸을 속이고 중요한 업무를 떠넘겨 회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남편이 아저씨 딸에게 맡긴 중요한 계약이 법적 문제가 발생해서 회사가 대규모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회사는 남편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래요. 명예훼손의 경우 남편이 아저씨 딸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전부 아저씨 딸에게 전가했잖아요. 이로 인해 아저씨 딸이 낙인 찍히고 해고당한 것도 모자라 남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저씨 딸을 억울하게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저씨랑 회사 측에서 이렇게 4가지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께 고소 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라고 했어요. 그러다 3개월 정도가 흘렀을까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건 게 결과가 먼저 나온 거예요. 예상대로 이혼 소송에서 제가 승소를 해서 재산 분할 받고 위자료의 양육비까지 뜯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나중에 아저씨께 문자가 온 걸 보고 드디어 길고 긴 복수가 끝났구나 싶었어요. 아저씨가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김은석 그놈이 고소당한 건 전부 다 죄가 인정된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죄는 확실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어요. 벌금이 생각보다 커서 그놈 고생 꽤나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문자를 보자마자 아저씨께 전 남편놈 인생은 망한 거나 다름없다는 답장을 보냈죠. 보나마나 전 남편은 거금의 벌금에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문제 때문에 지갑 사정이 힘들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전 그와 반대로 우리 애들 키우면서 잘 살고 있다가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아무도 저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절대 배반하지 않거나 뒤통수를 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처럼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가족이라고 봐주지 말고 저처럼 참교육하시길 바랄게요.